예, 슬라이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저희가 설명의 목차는요, 저희 아이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관 담당자 권한, 총괄 기관 담당자 권한, 그리고 안내 및 협조 사항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이 2018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추진하게 된 근거가 연구자분들의 행정이 규정 지침이 부처별로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뭐 이런 형태가 조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20개 연구기관과 4,900명 정도 설문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합 정비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도에 표준화 TF를 구축을 해가지고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됐고요. 범부처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 추진단이라는 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9년에 저희가 혁신법 초안이 마련이 돼서 발의가 됐고 20년 6월 9일 날 혁신법이 제정이 됐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 관점에서는 19년에 통합 RCMS하고 통합 이지바로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이 먼저 통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아이리스 안에 NRI하고 PMS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1차 적용을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연구재단, IITP, 산기평, 기정원, 그다음에 카이아 이렇게 5개 기관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범부처 의료기기 신약사업단이라는 사업단도 하나 테스트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추진 체계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앞에 설명드렸던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추진단이 과기부 성과평가 정책국장님이 단장으로 계신 추진단이 있고요. 그 밑으로 저희 키스텝의 심은봉 단장님이 계신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쪽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표준화 현황입니다. 법령은 뭐 시행이 된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법령 외에 이제 행정규칙이 9건이 고시가 됐거나 고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요 9건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혁신법에 대한 연구자용 매뉴얼과 저희 부처 및 전문기관용 표준 업무 매뉴얼이 배포가 됐고요.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이렇게 3개의 매뉴얼이 있는데 연구자용 매뉴얼에는 별권이 3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하고 기술료 제재 처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올해 6월에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아이리스 목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전체 구성은 저희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RCMS 이지바를 포함한 업무 지원 시스템과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인 NTIS, 그다음에 10대 성과물 전담 기관 연구시설 장비하고 9대 성과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10대 성과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빨간색 네모표로 되어 있는 R&D 포탈과 국가 연구자 정보, 과제 지원 시스템 요 3가지가 이번 사업의 구축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대상 기관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5개 기관 음영 처리되어 있는 기관들이 통합 대상이고요. 이게 19년 조분평 기준인데 재정 지원 사업이나 기관 고유 사업을 제외한 순수하게 R&D,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5개 기관이 예산과 과제수로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이 1차 적용이 되고 24년도부터는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5개 기관과
그 외에 사업단들 같은 이제 그 전문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까지 다 포괄적으로 23년도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아이리스 구축이 되기 전에 현재 모습입니다. 뭐 연구자 관점에서 그 각각의 시스템에 본인의 연구 업적을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시스템에 그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개선되는 그 시스템은 과제 지원 시스템도 통합이 되고 연구자 정보도 통합을 시키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뭐 두 개지만 우선 이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두 개로 통합을 하는 요 형태로 돼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어떤 과제에 선정이 되시더라도 요 세 개의 시스템만 사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NRI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 취지가 그 연구자의 업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 업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과 특허, 이런 지식재산권 같은 이런 그 정량적인 그 수치로 표현되는 그런 업적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인 하시자마자 본인의 업적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건수를 좀 그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연구자분들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요 시스템이 현재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업종만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과제 지원 시스템이 오픈을 하게 되면 과제 지원 시스템에 있는 업적도 자동으로 이쪽에 붙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 UI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요 세 번째 줄이 하나 생겨서 그 연구자 업적이 과제 지원 시스템에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제를 신청하거나 선정된 거, 연구 책임자로서, 그다음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저희 PMS 통해 가지고 과제 실제 평가한 평가 이력 같은 것들까지도 그 자동으로 이쪽으로 다 물고 올라와서 그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 해가지고 요 업적에 같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은 지금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그 연초부터 동의를 좀 받아서, 작년부터 동의를 좀 받아서요. 그 전체 중복 제거했을 때 한 25만 명 가량의 그 동의자들이 지금 현재 아이리스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회원가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으신데, 요 인력이 저희 아이리스 초기 구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평가위원, 범부처 평가위원 그 한 8만 명 정도가 포함돼서 요게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그 구축하려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그 캠페인을 아마 10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R&D 포탈은 그 연구자나 전문 기관 담당자들이 사용하시는 과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많은 기능들을 이 R&D 포탈에서 그 SSO를 통해 가지고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뭐 NRI라든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 이지바로나 통합 RCMS까지 NTIS 이런 것들을 로그인 없이 이동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지원 시스템의 좀 주요 기능인데요. 지금 저희도 계속 저기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워크라운지라는 그 이 화면을 저희가 메인으로 좀 넣은 이유는, 그 연구자들이 해야 될 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본인들이 메뉴를 다 그 찾아다니면서 메뉴를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중요한 그 이 업무들을 이 안에서 다 모아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저기 그 초교 화면을 구성을 좀 했는데요. 요 오른쪽에 수행과제 부분하고
이쪽에 질의응답,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이리스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질의했던 것들을 응답이나 이런 현황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알림이라고 저희가 과제 지원하는 과정에 뭐 예를 들면 선정되셨다든지 뭐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하시라든지 하는 그런 알림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보이시도록 그렇게 조금 구성이 됐고요. 증명서 발급까지도 여기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일정들을 시스템 안에서 연계해가지고 연구자분들께 직접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달력을 좀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혁신법에서는 기획부터 기술료 관리까지, 기술 실시까지 관리하는 전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의 아이리스의 전주기 지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부터 저희가 기술료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아이리스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아이리스하고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NTI에서 NRI 간의 이제 정보 흐름을 조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형태로 연계해가지고 상호 간에 막힘 없이 저희가 연구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보가 상호 간에 연계돼가지고 시스템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과제 지원 시스템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사용할 거긴 하지만 메인 화면의 과제 지원 시스템도 본인이 해야 될 업무들, 여기 사업관리 투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본인이 자기 업무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나는 접수 담당자다 그러면 접수 관련된 이 목록으로 바꿀 수 있게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하고, 평가 담당자면 평가에 맞춰서 하고 하는 이런 업무 포탈 같은 개념으로 전문기관 담당자분들도 이 안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자연구 노트라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전자연구 노트는 기본적으로 과제가 선정이 되시면 모든 연구자분들이 전자연구 노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뭐 연구자분들께서 선택적으로 그냥 하시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금 한 이유는 그, 티파 같은 경우 중소기업 연구자분들이 불성실 실패 이런 비율이 높아가지고 연구노트 작성을 약간 의무화, 그러니까 연구노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 약간 의무화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중소기업들이 불성실 실패 이걸 제재를 받지 않으시도록 전자연구노트를 아마 강제 의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파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자연구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기관도 이 노트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법은 제가 넘어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매뉴얼 아마들 다들 보고 계실 거라 해서 크게 이슈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관 내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원 분들께 요 매뉴얼 안내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좀 넣어놨고요. 설명회를 연초에 1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설명회 검색을 하시면 혁신법 설명회 매뉴얼 기준으로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 했을 때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배포했던 설명 자료 링크고요.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담당자 권한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아이리스 안에 저희가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개 전문기관의 업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각 개별 시스템마다
기관 담당자한테 역할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업무를 그냥 연구 책임자 주관하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기관이 20개 전문기관 중에서 18개 기관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계셨고요. 그 2개 기관, 그 연구재단하고 보건산업진흥원 2개 기관만 기관 담당자가 일부 역할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많은 역할을 가지거나 이런 형태로 그 업무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그 연구 책임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기관 담당자가 그 중간에서 검증을 해주는 형태가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대상하는 그 업무가 과제 신청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하는 절차에 승인하는 부분하고요. 그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마찬가지로 그 제출할 때 기관 담당자가 최종 확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변경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그 연구개발 계획서에 뭐 어떤 그 진행 상황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도 그 승인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보고서 이제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 제출한 것들도 전문기관 그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제재 같은 경우도 제재 통보 받고 나서 재검토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재검토 요청 과정도 그 기관 담당자가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할 때도 저희가 종료 후 5년 동안 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하는데 그 부분도 그 기관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금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20개 전문기관들이 권한을 준 기관도 있고 안 준 기관도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별로 그 설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선택 적용돼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안내를 드립니다. 그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승인하는 그 그냥 간단한 화면입니다. 제가 발표 끝나고 뒷부분에서 그 시스템을 조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의 옆에 이렇게 그 나열되어 있는 요게 메뉴 위치입니다. 그래서 메뉴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관 담당자가 승인하거나 반려하거나 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그 기본적으로 그 기관 담당자 승인 기간은 그 접수 마감일이 있으면 접수 마감일 2일 전까지 연구자가 제출을 하고요. 그 2일 동안 그 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우선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은 그 과기정통부하고 최종 협의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 마감일이라는 이 연구 책임자 제출 마감일이 공고에 의한 그 공고 기간 40일을 충족을 시키고 그 기관이 승인하는 날짜는 그거 외에 추가적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담당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승인을 하고요. 저희가 연구 책임자가 만약에 기관 담당자 승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연구 책임자에게 그 제출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승인은 접수하고는 틀리게 뭐 별도 승인 기한은 없습니다. 요거는 뭐 기관 담당자 승인이 돼야 최종 제출된 걸로 기관에서 체크를 할 거고요. 그 저희가 접수 때부터 기관 담당자 승인을 받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그 이후 프로세스는 다 기관 담당자 승인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관 담당자 승인 또는 반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협약 변경 승인 부분도 연구 책임자가 그 협약 변경을 신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신청하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아마 그 여기 메이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과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 관리 시스템에 그 변경된 것과 실제 연구자가 신청한 게 다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신다는 개념으로 좀 업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혁신법에 따라서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을 엄격하게 저희가 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부처로 지금 승인사항은 통일을 다 시켜서
어떤 기관은 뭐 핵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도 승인 사항으로 운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본부처 전체적으로 승인 사항은 여기 나열해 드린 왼쪽 사항만 승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오른쪽에 다 통보 사항으로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승인 받아야 되는지 통보 사항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승인사항으로 저희 관리가 될 예정이고,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연차 해답 변경이라는 절차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라는 평가라는 제도가 지금 혁신법에서 사라져서요. 연차 진행이 되는데 연구 책임자가 신청을 하실 때 총 연구 개발 기간 동안의 연구비를 다 입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비목별 연구비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연구 책임자분께 연차 해법 변경을 진행하시도록 지금 시스템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요 연차 해법 변경은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냥 바로 변경 사항 없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관 담당자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승인 또는 반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제출되는 연차 보고서하고 단계나 최종 종료됐을 때 제출하는 단계 최종 보고서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뭐 제출할 때 저희 기관 담당자분께서 확인해가지고 승인 또는 반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평가 이의 신청만 되어 있는데 정산이라든지 제재 관련된 재검토 요청 관련된 것들도 다 이의 신청을 할 때 기관 담당자가 확인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요거는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보완을 해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활용 보고서고요. 저희가 기관마다 총괄 기관 담당자라는 권한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총괄 기관 담당자가 하시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총괄 기관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좀 매뉴얼이나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총괄 기관 담당자가 하셔야 되는 일이 저희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신청서에 대표자를 모두 다 기재하게 돼 있고 대표자를 웹 입력할 때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 소속 기관의 대표자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면 대표자를 등록을 하실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렸고요. 그거 외에 기관 정보를 관리하시는데 뭐 기관의 주소라든지 뭐 이런 기관의 그냥 부가적인 정보 관리하시는 권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 비영리법인은 해당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지식재산권하고 연구시설 장비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권한은 드리는데요. 요거는 저희 일부 사업들,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아마 비영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은 크게 의미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총괄기관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기관 담당자가 추가되거나 그분이 퇴사하셨을 경우에 이제 권한을 뺏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게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연구 책임자 제출 서류 승인 반려하는 기능은 기관 담당자하고 동등한 권한은 우선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 담당자 신청하는 방식은 저희 법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서 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바로 회의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매뉴얼입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 권한이 없는 경우 업무 포털에 로그인하여 기관 총괄 담당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세팅되며 정보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확인 팝업창에서 법인 인증이 완료되면 기관 총괄 담당자 권한이 부여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안내창을 확인합니다. 총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 권한 부여된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업무 포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의 기관 담당자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 담당자 권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행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회원 검색창에서 회원을 검색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 가입 시 입력한 동일 기관 회원만 조회됩니다. 검색한 회원을 선택합니다. 추가한 행의 회원 정보가 입력됩니다. 부여할 권한을 콤보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권한 부여할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저장 완료 후 목록에서 회원 선택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구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최초에 총괄 담당자로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총괄 담당자 권한이 이제 팀과 같이 업무를 한다면 먼데이닷컴을 정상적으로 부여가 되려면 다시 로그인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로그인 하셨을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총괄 기관 담당자로 그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가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 이어서 기관 총괄 담당자 기능에 기관 총괄 담당자가 하셔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총괄 담당자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업무 포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업무 포털 상단 메뉴바의 R&D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하면 기관 정보 관리의 기본 정보, 보유 장비 정보, 기관 인증 정보, 기관 담당자 정보, 보유 자산 정보, 기관 역할 등의 메뉴를 관리합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 정보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관 설립 구분, 상시 종업 인수,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기관명, 기관 유형을 변경할 때에는 직접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구분을 선택하고 변경 내용을 입력, 필요시 증빙 문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변경 신청을 완료합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변경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및 기관 유형 구분은 NRI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후 변경 신청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보유 장비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보유 장비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에 등록된 보유 장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 선택한 장비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화면에서 장비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장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장비 목록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장비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유 장비 등록 화면에서 장비명, 모델명 등의 필수 입력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장비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장비는 보유 장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인증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관 인증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된 기관 인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인증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 부분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 검색 팝업창에서 인증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동일 기관 회원에게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관 담당자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일 기관 회원에게 부여한 권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행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검색 팝업창에서 동일 기관 회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할 회원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회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콤보 박스에서 부여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이 부여됩니다. 권한 부여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보유 자산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보유 자산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에 등록된 보유 자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유 자산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상세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 정보를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 정보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유 자산 등록 화면에서 자산 유형 자산명을 필수 값으로 입력하고 필요시 자산 내용 증빙 문서를 첨부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자산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관 지식재산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기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 목록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식재산권 정보는 주요 실적 여부, 증빙 문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시 주요 실적 여부, 증빙 문서를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지식재산권 삭제는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목록에서 삭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식재산권 검색 화면에서 지식재산권을 검색합니다. 등록할 지식재산권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지식재산권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요 실적 여부를 필수 값으로 선택하고 필요시 증빙문서를 첨부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목록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총괄 담당자가 관리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 화면에 조금 표현은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대표자 등록하는 기능이 좀 있었고요. 그 부가적으로 기록물 관리자라는 걸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물 관리자는 그 전자연구 노트를 관리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연구 노트는 기록물 관리자와 연구 책임자, 그다음에 그 전자연구 노트에 참여 그 연구원들만 그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회가 되면 향후에 전자연구 노트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비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그 저희가 접속 계정은 기관별로 저희가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로 바로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테스트 계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메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화면으로 캡처했던 그 메뉴들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밀번호도 다 동일하고 그냥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타 기관 거로 로그인 하시면 그 기관에서 로그인되어 있을 때 이 접속이 끊어지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접속 방법은 저희 www.beta.iris.go.kr 사이트 접속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부여해드린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연구자정보 시스템은 아마 기관 담당자라서 이동을 하셔봐야 이동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 담당자인 경우에도 연구자위원으로 전환하시면 본인 업적을 NRI에서 관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 포탈이라는 걸 들어가셔서 그 대다수 업무를 아까 그 설명드리는 업무들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관 담당자 거 로그인해서 그 간단하게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검토 의견서라는 거를 설명회 이후에 오늘 중으로 아마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 검토 의견서는 약간 설문조사 방식 같은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제출 기한은 9월 8일까지 우선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는데, 뭐 이게 뭐 강제적으로 뭐 주셔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검토 의견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기관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기관 담당자 역할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입니다. 그 연구자분들께 지난주에 한 30분 정도를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교육해드리고 그 의견서를 좀 받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용 링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구자분들이 그 저희 아이리스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총 저희가 그 48개
46개네요. 46개 그 역할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혹시 기관 담당자가 뭔가 그 역할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역할을 좀 추가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 동영상 매뉴얼 링크를 좀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